네, KBS 뉴스본부입니다. 장맛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비가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또 예보돼 있는데요.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전국의 비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비가 어디에 많이 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는 오전 한때 시간당 80mm 수준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호남지방 곳곳에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강도는 오전보다 줄었지만 누적 강수량이 많아서 조금 전 섬진강 유역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재난감시 CCTV로 지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암댐 하류를 보겠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화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보라가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초당 7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보성, 구례, 하동 지역 저지대 주민들은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섬진강댐 하류 상황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수문을 모두 열고 물을 많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당 1,5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영산강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오후에 비가 다소 약해지더라도 방류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인근 주민들의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면요. 순창, 임실, 그리고 곡성 지역인데요. 이렇게 침수 위험으로 표시된 지대분들 위험합니다. 대피가 필요합니다. 전남 담양에는 오늘 오전 12시간 동안 35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인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강 이교 부근인데요. 지금도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변 지대는 침수된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남선의 옥과 IC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어젯밤 산사태가 난 곡성 오산면 인근입니다.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상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사고 수습을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주말 내내 계속 비가 올까요? 네, 장마전선의 예상 위치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장마전선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서히 북상해서 이후에는 중부지방이 영향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요일인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슈퍼컴이 예측한 비 상황을 보면요.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오전에는 주로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비를 뿌리고 있고요. 오늘 낮 12시 이후 상황을 보면요. 장마전선이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 서해 5도에 100에서 200, 많은 곳은 300mm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네,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지역의 현재 스튜디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로 가봅니다. 임정섭 아나운서 전해 주십시오. 네, 어제와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수위가 높아져 방류량이 늘고 있습니다. 댐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대피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용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곳으로 보이는데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취재팀은 아침에 장성군 황룡강 지천이 한때 범람했던 곳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지금은 곡성군 곡성읍으로 이동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게 바로 섬진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물이 매우 많이 불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 50km가량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북 임실군에 있는 섬진강댐이 있는데요. 광주와 전남처럼 전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섬진강댐 수위가 높아지자 방류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곳까지
강물 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조금 전부터 섬진강변에 위치한 곡성읍 신기리와 장선리, 대평리, 동산리 등 6개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곡성 지역 대피 장소는 곡성군 레저문화센터와 곡성고, 곡성중앙초등학교 등입니다. 섬진강댐은 현재 초당 1,800톤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섬진강댐이 홍수위선에 육박한 상태인 만큼 방류량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와 지자체들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인 곡성지역, 주암댐 하류 지역인 고성과 구례에 강 주변 저지대 주민들은 대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곡성군 섬진강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 등을 통해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하선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지역별로 침수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특히 강변 지역에서 강물이 범람하면서 침수된 지역이 많은데요. 이 제보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상황인데 바로 옆이 영산강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상황인데요. 영산강 수량이 크게 불어나면서 이 주변 도로로까지 범람한 상황입니다. 저지대 도로 일부가 강물에 잠기면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네, 자, 이 화면도 지금 강변 쪽인 것 같군요. 네, 오늘 오전 8시쯤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쪽 상황인데요. 바로 옆에 황룡강이 불어나면서 인근의 선운공원과 주택가가 모두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이 차량들도 겨우 지붕만 보일 정도로 물에 잠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영산강과 황룡강변의 주변 침수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아침 신창지구뿐만 아니라 선운지구, 첨단지구 등 거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예.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광주시 북구 신안동입니다. 네, 오전 8시쯤에 신안동 한국 하이빌 아파트 모습인데 주변이 온통 흙탕물을 잃었습니다. 네, 1층은 지금 물이 가득 찬 모습이죠. 네, 물이 가득 차면서 주차된 차량들이 침수됐는데요. 이 지하 주차장은 입구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곳은 어딜까요? 네, 오늘 오전 8시쯤 광주 북구 해산마을 인근 상황인데요. 주변의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기면서 큰 강을 이룬 것 같습니다. 설명이 없었다면 농경지였을지도 알아보기 힘들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 도로의 낮은 지대까지 물이 넘치면서 차량 이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자, 이곳은 지금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오전 8시쯤에 광주 북부 순환로 장등터널 상황인데요. 이 터널 입구로 많은 양의 토사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차량 한 대가 갇혔습니다. 현재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네, 제보 영상은 하선아 기자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많은 비에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구례고 범람 위기로 압록 구례구역 간 선로가 침수되면서 전라선, 익산에서 여수 엑스포 구간의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또 광주 월곡천교의 침수로 인해 오늘 오전 7시부터 광주역의 열차 운행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철도 이용객들에게 광주역 대신 광주 송정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집중호우로 섬진강 유역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섬진강댐과 주암댐 하류 지역 수위 상승에 따라 댐 방류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 하류인 곡성과 주암댐 하류인 고성, 구례 지역의 저지대 주민들은 즉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KBS에 연결된 재난 CCTV를 통해서 주요 지역의 호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제 하천 범람이 걱정인데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전남 지역의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이 많이 불어난 섬진강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례군 서시교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섬진강 지류인데요. 이미 하천 수위가 다리까지 차 올랐습니다. 비가 오기 전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수풀이 우거졌던 천변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모습이죠. 구례군청은 이 일대 서시천이 범람해서 구례읍 오일시장이 침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실내 체육관 등으로 대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호우 경보가 내려진 장성군 장성대교입니다. 교각 사이를 보시면 물살이 굉장히 빠르고 또 부유물과 함께 많은 양의 물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홍수 경보가 내려진 곳이죠. 나주대교입니다. 역시 교각 사이로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기존 모습과 좀 비교해보면 얼마나 수위가 올라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주 상황입니다. 광주천 서석교에서 본 모습인데요. 위쪽에 보이는 다리가 금교입니다. 이 새벽 시간대보다는 조금은 수위가 내려간 것 같은데 여전히 물이 많이 불어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부 하천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대피 장소 확인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CCTV로 확인한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 현재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의 비 피해 상황을 알아봤고요. 이번엔 전주 연결합니다. 김태현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주 삼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윤덕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하천 수위가 많이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때 수위가 다리 상판까지 불어나면서 다리 위를 오가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위가 조금은 낮아져 차량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저지대 침수가 진행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라선 동산과 전주역 구간, 압록과 구례구역 구간 선로가 침수돼 익산과 여수엑스포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순창 풍산이 455.5mm로 가장 많고 진안 340.5, 남원 318.1, 장수 239.6, 전주 완산 220mm 등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원 독림교와 정읍 초강리, 전주 미산교와 완주 삼례교에는 홍수경보가, 무주 남대천 취수장 정읍 정우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보가 내려진 곳을 보면 남원 독림교의 범람 수위는 7.27m, 현재 수위는 3.77m입니다. 정읍 초감리의 범람 수위는 9m, 현재 수위는 5.7m입니다. 전주 미산교의 범람 수위는 8.43m, 현재 수위는 4.48m입니다. 완주 삼례교의 범람 수위는 8.49m, 현재 수위는 5.79m입니다.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미산교에는 송천이동주민센터와 미산초에, 삼례교는 삼례읍사무소와 삼례중앙초에, 독림교는 남원중앙초에, 초강리는 정우초에, 남대천은 무주 예체문화관에 주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또 앞서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장수와 남원, 임실과 진안에는 산사태 경보가, 무주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날씨 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전라북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도국의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호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승길 기자, 네,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비가 계속되면서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피해 접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사이 순창군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현재 섬진강댐 수위 상승으로 방류량이 늘어 순창과 임실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은 주변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전주 도심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전주 삼천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효천직으로 향하는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운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지금까지 도로 유실이 27건, 교량 파손이 1건, 주택 침수가 11건, 농작물 침수가 6건에 430헥타르 등 모두 148건의 피해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만큼 피해 신고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다리 아래길 16곳 가운데 회포대교 좌측 한 곳을 제외한 15곳이 통제됐고 롯데백화점 앞과 월드컵 경기장 인근 등 지하차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 등 99곳은 입산이 금지됐습니다.
홍수특보와 산사태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섬진강 수계 오원천 주변 주민 50여 명은 관촌중학교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섬진강댐이 방류를 늘리면서 하류 쪽 다리가 물에 잠겨 임실 덕치면 일대 마을 주민 90여 명이 외부와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체계를 비상 2단계로 높이고 실시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 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강하게 내리는 비로 인해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전북 지역에 설치된 재난 CCTV를 보며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자, 임실 지역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설치된 재난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실입니다. 이 화면상으로 보이는 수위가 5m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실과 순창은 섬진강댐 하류를 끼고 있죠. 조금 전인 오전 9시쯤 환경부가 섬진강과 지천 수위가 높아 섬진강댐의 수위가 올랐다며 이 댐 방류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초당 1,700여 톤을 흘리면서 이에 따라 하류 수위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임실뿐 아니라 순창 지역도 하천 수위가 최대 10m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 주변 저지대 사시는 주민분들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전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전주시 진북동의 어은교입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하천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겼던 곳인데 아침에 좀 수위가 낮아졌었거든요. 지금 다리가 드러났었는데 다시 한번 빗물이 쏟아지면서 잠긴 상태입니다. 네. 또 이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래 주머니를 높이 쌓아뒀습니다. 이 하천이 오른쪽 민가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인데 이 물이 범람할까 우려돼서 막아둔 겁니다. 이 점차 모래 주머니 있는 곳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서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대 지나시는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곳곳에 침수와 또 산사태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조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전 유의하시면서 실시간 재난 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네, 전북 지역의 비 소식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경남 창원을 연결합니다. 이하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창원입니다. 밤사이 경남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동 등 섬진강 하류 지역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화계면에서만 50가구 주민 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인근 화계중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현지 상황 더 자세히 들어보죠. 경남 하동 섬진강 하류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하동군 국도 19호선입니다. 애초에 저희가 화계장터로 침수 피해가 심각한 화계장터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하동읍과 화계장터를 잇는 국도 19.5km의 구간이 출입 통제됐습니다. 화계장터 주민 100여 명이 미리 대피했고 화계면 탐리 주민 50여 명도 고립돼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하동 소방서는 구조를 위해 보트를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동군 화계면은 밤사이 강수량이 34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시각 섬진강 만조에 강물이 불어난 데다 쌍계사 계곡물까지 합류하면서 하동 곳곳에 심각할 정도로 침수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동과 맞닿은 호남의 섬진강댐 수위 상승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청군에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촌면 어서리 일대 하천이 범람해 주민 100여 명이 금서면 주상리 주안마을에도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산청과 하동, 함양, 거창, 합천, 진주, 창녕, 의령, 거제, 통영 등 10개 시군의 호우경보가,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함안 등 5개 시군의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합천과 거창, 의령, 하동, 산청, 함양, 진주, 창원 등 8개 시군의 산사태 경보가, 거제와 함안, 창녕, 사천, 밀양 등 5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산청군 경호교에는 홍수경보가, 합천군 황강교와 밀양시 삼랑진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하동에서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네, 경남에서는 하동군의 침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하동 화계에 사는 주민 연결해서 피해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애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지금 그곳 하동군 기상 상태는 어떻습니까? 좀 전까지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약간 좀 주기가 약해졌어요. 한 10시경에는 해가 맑아지는 것도 같고 하늘도 밝아졌었는데 갑자기 다시 20분 정도 되면서부터 비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예, 다행입니다. 예. 예. 지금 그래도 인근의 화개장터가 물에 잠기고 또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대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계장터 주민들하고 삼리 주민들이 하계중학교로 대피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사는 곳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쌍계사 쪽으로 들어가면 신흥마을이 있는데 신흥 그 계곡가에는 뭐 펜션도 많고 그러는데 그쪽에선 펜션에 들어있는 손님들을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강제 퇴실을 시켰다고 그래요. 네. 미리 그래도 좀 대피를 시킨 상황인데 아마 그 지역에는 비가 좀 많이 온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화개보다는요. 예. 예. 내일까지 지금 최고 150mm의 비가 더 예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날씨도 습하고 그런데 만약에 아프다면은 병원 가는 게 가장 걱정이 돼요. 아무쪼록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 홍성애 선생님과 주민들 피해 없도록 안전하게 계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까지의 경남의 비 피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에 보내주신 시청자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윤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먼저 지금까지 KBS에 들어온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2분 하동 섬진강과 바로 접한 화개장터 모습입니다. 강변 쪽 건물 1층 상가들이 대부분 침수됐습니다. 안쪽 골목도 어른 무릎 높이 정도로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집기와 가재도구가 둥둥 떠 있는 게 보이는데요. 밤사이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싸는 등 피해를 줄이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모두 대피해 있습니다. 다음도 하동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 화개면 화개마을입니다. 섬진강 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강변마을 주택과 상가 등 건물 1층은 대부분 물에 잠겼고요. 마을 길도 모두 잠겨 주민들은 모두 고지대로 대피해서 물에 잠긴 마을을 지켜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거창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천천입니다. 이곳은 어제 저녁부터 수위가 높아져 둔치 주차장과 아래쪽 도로가 잠겼습니다. 어제 차량 50여 대가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어제보다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곳곳에 설치된 재난 폐사회로 TV가 현재 KBS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지역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상현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곳부터 볼까요? 네, 지금은 많은 비로 인해서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강댐이 사천만 쪽으로 초당 5,300톤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사천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곳은 사천시 곤양면과 축동면을 잇는 가산교입니다. 이곳은 가화천 하류로 곧장 사천만, 바다를 앞둔 지역입니다. 거센 물살이 다리교가 위쪽까지 닿을 정도로 수위가 상승했는데요. 가화천 주변 저지대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하동군 정량교입니다. 역시 물이 많이 불어나 금방이라도 도로까지 물이 차오를 듯한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다리를 이용하시는 것조차 삼가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내륙 지역인 함양군 안이면입니다. 보시는 곳은 함양 농월정 앞 남강 상류인데요. 평소 보이던 커다란 바위들을 모두 삼키고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이 비는 다소 잦아들었지만은 하천 범람이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많은 비로 경남 곳곳에서 현재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큰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경남 지역 비 소식 잘 들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호우경보가, 경북의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어제부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재노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신천의 수위도 많이 높아졌고 유속도 빨라졌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포항에는 호우경보가, 성주와 김천 등 경북 1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구 서구 234mm를 비롯해 대구 북구 217, 고령 187, 포항 호미곶 160.5mm 등입니다. 대구 경북 전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경북 포항과 구미, 김천, 성주, 대구 달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 피해 신고는 대구 70여 건, 경북 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팔공산과 압산공원 등산로는 출입이 통제됐고 신천과 금호강 하천 둔치에 주차장 15곳 가운데 14곳도 통제돼 있습니다. 또 가창교와 법왕사 사이 2.3km 구간, 두산교와 상동교 사이 0.8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남부는 오늘 낮까지, 경북 북부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안동댐과 이마댐의 방류 영향으로 수위가 높아진 곳이 많은 만큼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속된 장맛비로 집안이 매우 약해져 있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 예방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네, 일주일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지금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곳이 어느 지역인가요? 네, 산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곡성을 포함해 12곳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그리고 충청 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 남북도 등 12개 시도입니다. 산림청이 어젯밤 9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인데 심각 단계 발령은 최고 단계, 위험이 가장 크다는 뜻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됐고 제주는 주의 단계입니다. 네,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이 있을 텐데 알려주시죠. 네, 정부가 발표한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을 보면 계곡이나 경사진 곳엔 가까이 가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산사태는 위에서 아래로 발생하는 만큼 이 대피를 할 땐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산에 있을 땐 계곡 근처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고요.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위험 지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집계된 전국 피해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20명, 실종자 12명에 부상 7명입니다. 이재민은 1,800여 세대 3,000명을 넘어섰고요. 주택은 2,200여 채, 비닐하우스 170여 동. 특히 도로와 교량 피해 건수는 2,500여 건으로 하루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지금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거의 정체하고 있어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더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차차 북상하면서 충청도에 이어 오늘 3시 이후에는 경기 남부와 경북에, 오늘 6시 이후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에도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남부지방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까지는 중부지방에 돌풍, 벼락과 함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에만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도에 많은 곳은 300mm가 넘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도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월요일과 화요일에 또 큰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번 비는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특징이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신속하고 자세한 뉴스 특보를 통해서 비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